뭐 저는 한 86년인가요? 그때 우연찮게 조선 초기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단종의 죽음과 연관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번 전시에서 그 영종조대 정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수원 화성의 어떤 건축 또는 정조와 연관된 내용들을 조금 알게 돼서 이게 제가 그 조선의 가장 문화적 번영기라고 했던 그것을 오랫동안 미뤄온 걸 결국에는 내가 맞닥뜨린 것 같은 그런 숙제를 미뤄왔던 그런 느낌이 그냥 솔직히 드네요.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고스란히 갖고 항상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권력에 대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를 아주 채찍질하면서 살아야 됐던 그런 강박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어진 면을 가지려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나 다양하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그 조선 후기에 그런 실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세계관을 조선이라고 하는 그 진짜 유교적 그런 명분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걸 국가에다가 스며들게 하는 그런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여섯 가지를 녹여내려고 한 인물로서 지금은 저는 이제 정조를 생각을 하죠. 수원화성은 그런 건축의 내용 중에서도 집단 불학을 공동체를 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방어의 개념과 함께 조경 또는 그 어떤 그 대상들, 백성들의 삶을 하나의 모형처럼 이렇게 잘 조직해서 그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배려가 보인단 말이죠. 위치의 선정서부터 이제 그게 다 이제 건축의 조형적인 어떤 그 정조의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조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가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상에 대한 그런 조형물에 대한 것을 성곽도 하나의 조형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봐줄 수 있느냐를 저는 단지 중간에 그런 길잡이 역할로서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정조의 심리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드러내려고 하는 저기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여자가 바로 앞에 뒤줄을 보고 있고 이거는 뭐 누구나 쉽게 이렇게 그 역사적인 사실만 조금 안 되면 대부분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그 돌을 움직이는 그 기구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됨으로 해서 아마 그 시대적 분위기 한국인들이 이제 지리적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서 서구와 만나는 걸 조선시대지만 물론 중국을 통해서지만 중국에 들어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럽의 어떤 과학기술들이 간접적으로 조선에 수용되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팔달물 그림이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재현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다면은 저거는 그 지시된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갖고 그림을 짜집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한옥의 그 주춧돌을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지금 설치할 예정인데 건축이 움직이지 않게 무게를 받아내고 그 건물을 지탱해 주는 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 한 국가가 국력을 들여서 그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 그런 기술적 진행과 상징적으로
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물에서 느끼는 그 무게감을 동시에 감각적으로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완벽한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느낌으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부분으로 나눠보고 2번 보고 3번 보면은 뭐 자기가 그 그림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서로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림은 그리는 사람이 반이고 다른 분이 반의 역할을 해서 그림이라는 게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닌가. 그런 반이 없다면 예술 작품이 되게 힘들겠죠. 그래놓고 창고에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되겠죠. 저는 현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과거의 사건들은 어떻게 그리는가.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지 하는 호기심을 계속 그냥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간상으로 보면 그 현재라는 건 과거의 시간 위에 있는 표피인데 그 과거들은 어떻게 그리지 하는 게 이런 그림을 현재 그리고 있는 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.